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예, 4월 9일 토요일이고요. 어제 이제 미국장이 좀 중요하게 봤었는데 조금 안 좋게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황 관련 시장 얘기 좀 드릴 거고요. 어떻게 또 지금 현재에서 전략을 짤지, 그다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는 이런 걸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약세장이에요. 네, 그나마 이제 전 세계 돈들이 미국장, 특히 이제 나스닥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케이스가 실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이제 나스닥을 거의 끌고 올라가다시피 했는데, 자 1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저번에 줄을 꺼놨던 그 3월달에 되게 안 좋았던 시기 있었잖아요. 그때 뭐 FMCA도 있었고 러시아 디폴트 위기, 그다음 코드로 비칭 대 말씀드리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현금 확보했었던 그 시기인데, 미국장은 그거를 악재를 딛고 오히려 반등을 주고 있었는데 결국은 15,000, 14,500포인트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갔었으면 그래도 같이 끌려가면서 시장 상승이 좀 더 인장될 수 있었는데, 지금 계속 긴축 얘기라든지 뭐 유럽 얘기라든지 인플레 쪽이 여전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긴축, 연착륙을 바라는 그런 시각들을 통해서 같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수가 우리가 그때 1월달, 2월달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때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머징이고 뭐 중국이 하방 경직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미리 빠졌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뭐 중국도 사실 코로나 그 뒤에 이제 완전 토털 셧다운이 실패 비슷하게 하면서 지금 중국이 급락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막 못 기대고 결국 이제 지금 미국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새로 줄을 하나 끊었어요 제가요. 예, 지금 13,500 정도 끊었는데, 나스닥이 사실 실질적으로 급락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월 때 같이 시장을 되게 급내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수십 프로씩, 뭐 40%, 50%씩 막 빠지는 그런 시장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예, 그렇게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 그 외에 이제 몇 개 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너무 강해요 사실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그래도 경기가 괜찮다, 뭐 소비가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어닝으로 어쨌든 실적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도 어닝이 괜찮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암만 긴축이다, 밸런시트 조정이다, 이런 거 겁을 주더라도 이런 것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밀당을 하면서 왔다 갔다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뭐 12,000, 13,000 깬다고 보기보다는, 보세요. 지금 나스닥이 지금 또 이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손절을 안 드리고 단기방에 손절 안 드리는 이유가, 지수가 지금 뺐다가 다시 또 반등을 또 사야 돼요. 네, 그러면 사실 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요번에 사실 기술적으로 봐서 요 전에 1월달 급락할 때 나스닥 빠졌던 13,000 중간 정도 이걸 안 깨는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줄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 시장이나 종목을 같이 보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밸류나 성장성, 회사 기본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술적 분석도 같이 봅니다. 뭐 두 개 서로 장단점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을 해요. 어차피 투자라는 그 과정이 확률이나 가능성을 끝까지 맥시마 시키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말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올 거라는 기대가 많아요. 실제로는 물론 종목이 정말 중소형주, 미국은 지금 중소형주 많이 박살났어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형주가 다 박살나 있고, 그나마 조금씩 살리려는 것들은 이제 종목별 중소형주가 지금 치고받고 하는데, 미국 기준은 그래도 몇 개 대형주가 지수를 받치고 있는, 걔들이 은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계산하고 예상하는 거는 지금 이제 13,000 중반 정도에서 나스닥이 받치게 되고 연착륙 과정이 벌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1, 2월 달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여전히 박스권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사실 미국장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봐야 됩니다. 참 중간에 낀 이 작은 나라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나스닥 기준은 여전히 연착륙, 경기를 크게 충격받지 않도록 살짝 잘 가라앉는
소프트 랜딩하는 과정이라고 연준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미군 어닝이 괜찮습니다. 기업들 어닝, 그 다음에 개인들로는 소비나 고용이나 실업률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밀당을 계속하는 과정이라 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중화권 이머징 증시를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지금 코로나 셧다운에서 또 이게 러시아 전쟁 이후에 글로벌 정세의 공급을 많이 줄게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대게값 보셨죠? 급락한 거. 원래 이제 러시아산 대게 같은 것들 잡히면 중국으로 다 가야 되는데 중국에 셧다운돼서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확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뭐 러시아에서 막 안 되고 곡물 안 되고 왜 주가 그 여러 가지 곡물들이나 비철이나 이런 인플레 관련 그 주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뭐 이런데 중국 때문에 몇 개들은 또 이렇게 급락을 해서 요즘 가시면 대게 같은 거나 킹크랩도 되게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서 이 셧다운 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쨌든 중국은 쉽지 않지만 미국과 반대로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같은 거라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중화권 이머징 증시에 포함된 애들은 중국의 하방 경쟁을 믿으면서 아직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한국은 여전히 대형주는 안 좋아요. 뭐 삼성전자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와도 더 빠졌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큰 대형주들은 그 회사 업종이나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수급 컨트롤 키로 씁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케이스는 지금 금요일날 좀 상당히 크게 좋게 나왔어요. 실적도 좋게 나왔고 실적도 주가도 반등을 크게 긴 양봉을 줬는데, 오히려 이제 큰 애들, 아까 말했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컨트롤하는 키로 쓰는 팩터들,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환율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해외 정시에 보면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 정시를 다 투자할 수 있도록 나온 지수들이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미국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등록된 게 있습니다. EWY 지수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싸게 살 수 있고, 환율 떨어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에 대해서. 근데 그런 달러 기준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지수를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MSCI 그 사우스 코리아 지수인데 ETF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주봉이긴 한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바뀐 적이 별로 없어요. 1월달, 2월달 급락하고 3월달 반등 모색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냥 계속 하락세예요. 하락세. 그냥. 이번에 우리가 살짝 5일선 돌파하면서 좀 좋아질까 봤는데 요즘 우리나라 약세장에 보시면 됩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테마나 이것들을 운용을 하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여기에서 좀 놀고 있다 보시면 돼요. 해외에서 EWY 보시는 게 해외들이 우리나라들 볼 때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나라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 감안한 지수예요. EWY.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케이스는 여전히 약세장이고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코스닥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대형주들은 여전히 약세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그나마 나은 거는 그나마 개인들이 치고받고 오히려 또 외국인들도 코스닥이 덜 팔아 오히려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 도는 거라든지 종목별로 하는 것들은 아직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다. 뭐 종목별 장은 여전히 지속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일요일 같이 그런 게 아니고 3월달 반등 모색하다가 3월 말부터 4월 초에 지금 미국장 포함해서 살짝 삐걱거리고 있는데, 아마 가지고 있는 것들이 3월달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졌을 겁니다. 한 10% 정도. 뭐 단기방 같은 케이스는 3월달 열심히 10% 이상씩 매매하다가 종목들이 한 10% 정도 물려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지금 감안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제가 문제가 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뭐 조금 더 빠질 수 있지만 팔 때는 아니라 보기 때문에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섹터나 종목을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제가 개별주, 대형주 아니라 그랬죠. 중소형주. 개별주란 말은 이게 참 특이한 게 테마가 돌아도 그 테마가 다 같이 안 가요.
그 테마 중에서 또 강한 종목이 들어가고 좀 시간 지나면 그 테마 내 약한 거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같이 안 가요. 예, 정말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낫다고 보는 거고, 지금 제가 한 꼭지를 잡고 있는 거는 방에도 많이 사드렸지만 리오프닝주. 이제는 리오프닝이 진짜 된다. 뉴스도 지금 하나 나왔어요. 보셨나 모르겠지만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어제 8시에 나온 뉴스인데 이번 달 4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으로 하향이 될 수 있다. 아마 다음 주에 발표, 그리고 이번 주죠. 다음 주 월화수 이번 주 발표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 체크를 하고 보여도 드리지만 숫자가 줄죠.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스텔스 코로나든지 또 XR, XP 이런 것도 새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만큼 전염력이 더 강하면서 또 치명률이 높은 게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미드 코로나예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오미크론 같은 케이스가 우리나라도 지금 상대로 보면 치명률이 그 0.1%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거의 독감이랑 비슷해요. 0.12, 0.1. 거기서 치명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스크를 벗고 어쨌든 집단 면역으로 미드 코로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꼭지는 아직 안 변했어요. 그리고 아까 같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자, 좋은 건 뭐냐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거죠. 실외에서는. 아직 실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건 뭐냐, 극장 같은 데 가시면 지금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면 이제 먹을 수 있죠. 극장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실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우리 투자라든지 이런 데 약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뭐 인플레 관련해서 계속 뭐 긴축이다, 유럽 전쟁이다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적응이 좀 하고 뭐 테마주들도 많이 못 오르고 빠진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건 사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유가도 저는 다 보고 있고 뭐 구리, 아연, 플래토늄, 알루미늄 이런 것도 이제 빛을 보면서 다 보고 있고, 철강도 보고 있고, 곡물도 제가 이제 밀부터 옥수수 뭐 이런 거 다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국에 투자하는 LME라는 시장 같은 데 가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이제 선물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천연가스 같은 케이스에 오늘 러시아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량난 얘기는 꾸준히 나온다는 얘기죠. 예, 먹고 마시는 생필품인데 실제로 먹고 마시는 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플레 테마가 지금 무리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빼놓고 나서 인플레 테마 중에서 그래도 곡물이나 식량 테마를 하나 편입을 할까 하는 고민을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결정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방들이 좀 많아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방들이 지금 총 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목표 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단기로 안 치죠. 제가 중기로 보고 종목 3개에서 4개 정도 드렸습니다. 그래도 작년 말부터 장급 나갈 때 우리 참 코인 종목에서 수익도 잘 났었고, 지금 이번에 장급 나갈 때도 케이카 같은 중고차는 잘 버티고 또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팔기도 하고 상당히 괜찮아서 크게 저는 바뀌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표방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그대로 홀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요번에 제가 한두 달 전에 만들었던 단기방이 있습니다. 네, 단기방들 제가 테마 돌면서 회사랑 협의해서 만든 단기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현금 확보를 한 10% 20% 할까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현금 확보 10%씩 해서 뭐 전략주로 사드리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급락하지 않을 것 같지만 확률은 사실 그게 훨씬 높다 봐요.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로 포트를 꾸리는 거는 사실은 레버리지 쓰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있는 현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나스닥이 살짝 단계 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한 10%에서 20% 정도 전체 종목을 한 번씩 단디 깎아서 들고 갈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정되는 말씀 드릴 거예요. 부담 안 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포트 우리 방들에 따라서 갖고 있는 제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궁금하실 게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예, 종목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올라 있는 종목들은 별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짧게 하고 좀 빠졌거나 이런 것들이 걱정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길게 해서 종목을 하나씩 다 짚어 드릴게요. 자, 종목 얘기 들어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K카를 제가 다 많이 드렸어요. 중기 종목도 드렸고 목표방이나 가지고 계시는데,
자, 케이카는 지금 그때 정권사 목표가도 뭐 한 5, 6만 원 다 나오죠. 뭐 5, 6만 원대 되게 많이 나오고 사실 목표가 다 믿을 건 없습니다. 뭐 정권사 애널은 저는 참고만 해요. 특히 TM이라는 거 잘 안 믿는데 어쨌든 케이카가 지금 반도체 수급 안 되고 여전히 지금 완성차가 6개월에서 1년 반까지 기다리는 상황이고 특히나 걱정하셨던 현대차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다 박살나는 거 아니냐. 아니었죠.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중고차가 제일 불안하고 했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신뢰도가 올라가요. 오히려 시장 자체를 크게 만드는 신뢰도를 키우는 효과가 있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모바일 쪽에서는 케이카가 거의 독점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좀 정권사 좋게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 분석이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좋아하는 차트나 수급 얘기를 드리면 자, 어쨌든 지금 1월달, 2월달 급락할 때도 꽤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텨서 이번에 제가 줄을 그어놨던 한 3만원대예요. 2만원대 후반인데 이게 다시 갈라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700 정도 되잖아요. 그럼 2,600 다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갈라 그러면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삼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안 사줘서 모르지는 못하는데 우리나라 대형주들도 실적이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지금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럴 때는 개인도 제가 레버리지 줄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작을 때 어쨌든 저리로 돈을 빌리고 임금 주고 비용을 댔던 이런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점점 위험해져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뭐냐, 무조건 실적 좋은 거 사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적자가 심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케이카는 어떻습니까? 실적 되게 좋죠.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보진 않습니다. 코스피 2600 갈 거라 보진 않아요. 2700, 2600은 상당히 단단한 바닥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가격이죠. 3만원대 초반. 이렇게 해서 계속 시도를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뭐 3만 6, 7천원 계속 올랐다 빠졌다 하잖아요. 이 물량대 때문에, 이 물량대 때문에. 이 물량. 네, 전고점 물량이죠. 작년에 좋았을 때, 그죠? 폭락하기 전에. 이 물량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실적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팔아드려서 비중을 한 25%에서 30%씩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반등 주면 충분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급락할 때 상당히 잘 버텼고 이번에 반등 주면 또 수익 법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카는 지금 잘 홀딩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갖고 있는 게 제가 보통 코인 거래 종목들일 겁니다. 비덴트, 뮤지트, 하나투자 정도 뭐 이런 것들 제가 나눠서 사드렸어요. 뭐 방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비덴트로 제가 얼마 전 바꿔드린 데도 있고요. 근데 좀 빠지긴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요번에 보면은 어쨌든 나스닥과 같이 움직여요. 디지털 뭐 골드라 하지만 디지털만 보는지 나스닥 반등 줄 때 같이 올라갔고 요번에 조정받을 때 같이 빠졌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를 보면 비트가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개별적으로 거래를 많이 주고 있다고 그랬죠.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래가 많이 늘고 제가 듣고 있는 프로젝트들, 코인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달에 한 5개씩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뭐 제가 싸이월드도 뭐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밖에 있는 이제 코인을 하는 애들이 뭔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자, 코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급등락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급등락 종목들이 작년에 2월부터 5월까지 알트장 왔을 때 수십 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수천 프로씩.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다 봐요. 요즘 알트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빠지든 오르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뭐 실적은 되게 좋아질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은행권도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러고 실제로 독과점 하고 있는 것들인데 다른 쪽에서 이제 은행들이 붙어서 몇 개 더 낸다는 얘기도 저는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또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고 이제 거의 채굴될 남은 게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오면서 코인들에 대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투자 자원에 대해서 명목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명분들을.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뭐 나스닥을 제가 조금 안 좋게 보긴 합니다만은 이 자산들의 어떤 풍선 효과, 돈이 들어와서 여전히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은 올해는 저는 충분히 돈이 들어와서 한 펌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덴트 차트를 띄워놨는데
나스닥 빠지면서 21선 깨졌죠. 이때 한번 제가 바꿔드린 적도 있는데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여기서 바닥에서 1단계 정도 레벨업 되는 과정이에요. 올라가서 이거는 올라가게 되면 그때 아마 22,000원대 참 팔아드렸잖아요. 단기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다시 매수 시점을 봤던 거고 한번 시도를 하면 다시 또 22,000원에서 강도로 봐서 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뭐 그렇게 패턴을 보시면 돼요. 자, 위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위지트도 사실 작년에 정말 좋았는데 올 장폭 나갈 때 같이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얘들을 핸들링하는 뭐 얘들 이쪽 빗성 관련 이 관련주가 한 10개 이상 돼요.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제 위지트가 좀 작은 주긴 하지만 물량 관리 상당히 잘하고 있고 패턴이 좀 보이는 애들이에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데 요번에 조금 달라졌지만 장 때문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얘들이 다시 빠져지까지 빠질 수 있느냐. 자, 3월달 좋았을 때보다 한 10% 빠졌습니다. 한 1,400원대에서 지금 1,300원이잖아요. 뭐 10%도 안 빠졌는데 요번에 장 빠질 때 조금 조정 같이 거시면 거치시고 다시 반등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기술 투자 얘들이 지금 뭐 워낙 주주들이 이제 좀 팔아라. 지금 8%나 들고 있는데 두나무 지분 좀 팔아서 1조가 넘는 거 팔아서 오히려 너네 기술이나 이쪽으로 써라. 그런 얘기 하면서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두나무 지분은 부각시킨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올랐다가 장이 안 좋아서 물론 차익명을 받고 떨어졌는데 계속 꿈틀거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우리 투자 그 두나무 지분을 한 7% 이상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올해 말했던 여러 가지 비상장들 중에서 유니콘들이 반등을 주는데 그게 골고루 상당히 잘 들어와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얘도 충분히 하반 경직이 충분히 강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거래가 좀 쉽지 않고 있긴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 판단하고 있어요. 자, 리오프닝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오프닝 중에 제가 화장품을 사드린 게 있습니다. 화장품은 제가 대형주들은 여전히 중국 수요 때문에 제가 좀 지양을 해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을 제가 안 사고 요번엔 반등을 주고 뉴스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픈마스크 아마 다음 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차한불 거래 많이 들어왔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온다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 계속 빠졌던 거예요. 사실 별로 겁을 낼 게 별로 없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 바닥에서 올라가냐 마냥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는 20%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뭐 5에서 10% 빠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이때 뭐 장 좋았으면 바로 튀어 올라갑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뭐 조금 더 빠졌어요. 예, 하지만 금요일날 좀 받쳐려는 모습 나왔고 월요일날도 뭐 다음 주 보면 바닥에서 조금 바닥 만들면서 오픈 마스크 기대가 산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자, 그리고 토니모리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2, 3일이 아니라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죠. 뭐 고사에서 위에서부터 한 10% 빠진다 보더라도 이 추세는 그대로고 수급 괜찮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 매수 또 하면 또 괜찮은 기회가 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는 그대로 있고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미용 쪽을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루트로닉은 사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제가 하나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2015년에 정말 장 좋고 올랐을 때 뭐 1년 만에 7배, 8배 올랐을 때 있습니다. 그때 고점이 이게 무상증자에서 그런데 옛날 7만원 가격이에요. 지금 35,000원. 이게 이 정도죠. 35,000원인데 지금 3만원 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 판단에는 물론 이게 실적 좋아요.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에스테틱 레이저 피부 쪽에서 1등입니다. 해외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3만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는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차익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기지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홀링 하시고 클래시스도 있죠. 클래시스도 이것도 전고점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전 전고점이죠. 얘들은 좀 늦게 올린 애들인데 보통 개인분들이 그래요. 전고점 돌파하자, 가자. 이거 돌파하면 아무도 물량이 없다, 날아가자. 그래서 보통 전고점 부분에 상당히 흥분을 하십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원래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는 전고점에서는 원래 목표는 전고점에서는 일단 정일반 정도 정리를 한번 해요.
정리하고 돌파한 후에 그때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2만원대 중반 되면 한 절반 이상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로닉은 제가 단기방에 들여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좀 아쉽긴 하죠. 작은 종목이라서 물량을 한번 던지면서 갔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돌파가 되니까 한번 날아가 버렸잖아요. 11,000원 돌파가 되면서 날아가서 이때 샀던 물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차익 매물 막 팔고 있는 거예요. 또 신고가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뭐 타이밍 나오면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홀딩 하시면 좋아요. 자, 엔터는 보세요. 자, SM 있고요. 자, 차트 보십시오. 하입 좀 많이 빠졌죠. 이번에 그 뭐 군필 관련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 못 받았다 해서 뭐 떨어진 것도 있고. JYP는 지금 새롭게 팀이나 상당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개별 재료가 있는 JYP는 상당히 좋습니다. 엔터 4사 중에 제일 강해요. 그다음 YG도 있고요. YG 좀 빠졌죠. 여동 고점에서 지금 대형주이긴 하지만 그 15%씩 빠졌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SM CNC 갖고 있죠. 단기방에 있는데 얘도 지금 이게 버텼으면 좋은데 SM 같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량 자체가 너무 없어요. 개인 물량밖에 없어요. 일단 좋은 거는 지금 5,000원 회복이 돼야 됩니다. 5,000원, 4,000원 후반이 되고 얹혀주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 의미가 없다 보고 좀 버티는 게 좋아요. 장 때문에 개인 물량 빠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픈형에 대한 큰 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항공은 제가 딴 거 볼 거 없이 그냥 지네요. 제주항공 이밖에 없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행은 없어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팔았습니다.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거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자, 영화는 저는 CJ CGV만 봐요 지금요. 쇼박스라든 이런 것보다 아직은 CJ CGV를 사들이진 않았는데 2020년도에 제가 부산행 2 개봉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쇼박스를 사서 한 25% 수익 난 적이 있어요. 저는 또 영화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 있을 때는 투자에 적응시킬 때 있습니다. 자, 갑자기 영화냐?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이제 레벨이 좀 다운이 되면 어쨌든 극장 가서 이제 먹을 재미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가도 맨날 떨어지 않는 건 좋아. 먹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먹는 거를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좋은 거는 뭐냐면 킬링 어떤 영화가 나와야 돼요. 컨텐츠 정말 재밌어서 극장으로 몰 수 있는 영화가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보시면 오징어 같은 이런 것들이 야 오징어 보자 또 뭐 그 뒤에 계속 재밌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넷플릭스로 다 갔단 말이에요. 자, 필요한 건 뭐냐, 리오프닝 되지만 극장도 기대작이 있고 히트치는 게 나와야 돼요. 지금 5월달 보시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뭐 배트맨도 있고, 그 다음에 톰 크루즈 나오는 이제 36년 만에 개봉하는 그 탑건 있어요. 탑건. 그 다음에 이제 다 좋아하시는 이제 마동석 형님이 나오는 범죄도시 2가 또 5월달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빠지고 되고 하면 미리 한 4월달 기대가 제가 봐서 5월 초까지만 봐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CJ CGV 정도는 한번 제가 전략적으로 모멘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꾸준하게 보는 섹터를 3개 말씀드린 거 있죠. 건설, 방산, 그 다음에 원전. 건설, 원전, 방산인데 건설은 지금 삼부토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다 안 돼요. 대형주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현대건설, GS건설 뭐 이런 것들 다 빠져서 이번에 대형주도 많이 빠져버렸고, 삼부토건도 같이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삼부토건 볼게요.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도 이번에 한번 뭐 대주주 바뀌고 해서 일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릴 때 이거는 왜 추천드렸냐면 어차피 중소형주는 수급주고 그 주인들의 어떤 그런 플레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삼부토건은 어쨌든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3월달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시멘트값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뭐 건설주 위기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건설 안 할 수는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뭐 새로 해서 공급을 늘리는 거는 진짜 큰 트렌드입니다.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왔던 큰 수급들 있죠. 2월달에 3월달에 들어왔던 애들 이번에 빠진 게 없어요. 별로.
별로 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렁출렁 그리면서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건설 트렌드를 믿고 있는 상태고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3,200원대 이 정도까지 올려줘야 돼요. 이 정도 올라줘야지만 새로운 트렌드가 나옵니다. 항상 이제 수급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는데 일단 생각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요번에 2,000원대 중반 받친 이후에 3,200원대 돌파를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한 4,000원 이상 보죠. 한 4,000까지 봐요. 그때까지는 조금 홀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전은 지금 한신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보면 원전 테마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그때 우리 했던 서전기전이라든지 우진 같은 거 다 빠졌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개별 테마로 붙어서 한신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두시죠. 그냥 보기만 보시고. 자, 방산이 있습니다. 방산도 제가 중기주로 글로벌 트렌드 바뀌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뭐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지금 계속 러시아 쪽이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장기화되고 있긴 한데 뭐 독일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지금 군비 악충 그다음에 이쪽은 트렌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국방 장비, 방산 장비가 상당히 이제 가성비가 좋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성비가 좀 특징인데 이쪽에서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케팅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방산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카이,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은 중기 트렌드 계속 유지를 하고 저번에 한번 주고 요번에 이제 분위기 안 좋았을 때 7만원 초반 같은데 한번 추가로 드렸죠. LIG 넥스원 하나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원대 중반 넘어갔다가 요번 5만원 초반대 2차 매수 드렸는데 그 정도 계속 가지시고 이거는 뭐 시장 상관없이 어쨌든 방산 트렌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싸이월드는 제가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옛날 한글 컴퓨터 같은 거 다 없어졌기 때문에 NHBox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니뮤직 말씀드렸죠.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자, NHBox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왜 4월 며칠날 오픈은 어쨌든 됐는데 주가는 빠지고 개인 매물 다 나왔느냐, 실망 매물이다. 사진이 없잖아. 사진이 코어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진은 그냥 전략적으로 오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들이 작년에 뭐 한글 컴퓨터, 인트로메디, 그 다음에 NHBox 뭐 돈이 1,000억 넘게 들어왔어요. 뭐 12 발행하고 별의별 돈들이 다 들어와서 코인도 뭐 날고 뛰고 하고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그걸로 해먹으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복고라든지 이 싸이월드의 어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100만 정도가 다운 안 받았어요. 꾸준하게 될 거고 마케팅도 상당히 열심히 할 거라 보는데 최소한 올해 내년 동안은 계속 마케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코인 오픈하고 사진 오픈하는 그런 시기 맞춰서 NHBox는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좀 들어왔지만 얘들이 이제 버린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가격을 이 트렌드 그냥 맞춰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료를 보면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니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5,700원대 드렸나? 그죠? 5,700원대.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 4%, 4% 빠져 있는데 한 5% 빠졌네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가져가시고 재료 챙기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도 참 하나 있죠. 로봇도 지금 개별주긴 한데 지금 로봇 관련 어쨌든 대기업에서는 계속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한 방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게 2차 전지 쪽이에요. 근데 지금 또 테슬라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코롱, 뭐 포스코 이쪽도 대기업 쪽에서 관련 계열사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서 저번에 이제 어떤 분한테 일단은 보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트렌드이긴 한데 타이밍이 지금 이쪽으로 돈이 좀 몰렸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MPC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력은 아니잖아 사실은요. 2차 전지는 소재 쪽이 좋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5G 뭐 HRFT라는 종목이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죠.
비철로 지금 상당히 올라옵니다. 정유도, 조선, 보험, 신재생, 수소. 요거는 제가 이제 후보군에 두고 실적이 나와야 될 때 실적이. 사실 신재생, 수소는 제가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빼고, 보험은 또 그렇게 섹시하지 않아요.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좀 무거운 종목인데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좀 부담이 좀 되고, 그다음 비철, 정유, 조선은 옛날 굴뚝주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오를 때는 뭐 같이 주니까 시크니까 굴뚝주 사야 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미 작년 올해 보시면 쉽지 않아요. 해운주가 상당히 잘 가긴 했는데 이것도 보시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구 시그니컬 굴뚝주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 제 기준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시장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서 후보군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쉽게 편입은 이쪽은 잘 안 될 것 같고, 일단 요거는 제가 관심거리에 놓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황을 일단 나스닥이 좀 빠지지만 1, 2월 같이 급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라. 이번에 빠지면 또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포트에 대한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중기로 보는 이제 목표방, 그 다음 단기방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보유 종목들은 이제 좀 그나마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그 지금 봤을 때는 특별히 종목 자체 문제 있는 건 없어요. 종목 자체 문제 있는 건 없고 그냥 시장 리스크입니다. 시장 혹시 더 빠지게 되면 어떨까 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갈까 뭐 그런 고민 중이지, 아주 크게 뭐 걱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거 오늘 올려드릴 텐데 내용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트별로 사서 넣어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같이 고민하면서, 어쨌든 지금 3월달보다는 4월달 장이 조금 느슨해졌잖아요. 하지만 들고 있는 것들 뭐 손절 쳐도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을 것 같고, 항상 투자라는 거는 특히 시장은 대응 영역입니다. 우리가 뭐 예상을 한 데서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포트를 맞춰서 대응을 해서 잘 맞춰 가시면 또 결국은 항상 그렇지만 주식은 또 빠지면 또 진짜 오릅니다. 보시면 꼭 급하게 오를 때는 그 전에 빠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 조정장 잘 견디시면 위기 뒤에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날씨도 좋은데 주말에 나들이 잘 다니신 후에 제가 다음 주는 또 제가 또 잘 맞춰서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